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왜 이런 건지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영업자입니다. 제법 이른 시각부터 대출을 알아보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던 지난해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화로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진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요. 그 당월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다시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자 고객 발걸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차례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또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LTV 한 80%까지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대선 뒤에도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유가 뭘까? 윤 당선인 측이 LTV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점도 부담입니다. 각종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6%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어 빚을 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긴 부담스러운 시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여전히 주택 가격 부담이 크고 높아진 대출금리나 DSR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LTV 등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역시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시장의 관망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